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방송 GPD 고서입니다. 자, 오늘은 IIoT 기술을 활용한 드림 팩토리 구축 가속화,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성훈 상무님, 또 PTC코리아 김상훈 지사장님과 함께 제가 한 45분 정도 토크하는 것들을 같이 여러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두 분 일정 때문에 또 좋은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한 거를 보실 텐데요. 먼저 이제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저랑 같이 옆에서 이제 PTC코리아 지수민 상무님도 같이 보고 이번에 이 컨텐츠 같이 만드는데 같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지수민 상무님도 같이 나오셔서 저랑 같이 진행할 거고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오늘 또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PTC코리아에서 솔루션 컨설팅 팀 그룹을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지수민입니다. 네, 상무님, 저는 이번에 특히 이제 최상무님, LG 에너지 솔루션 최상무님 뵈면서 토크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런 테크 전문가가 이 도메인에 대한 것을 잘 아니까 굉장히 파워풀해지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네. 상무님은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거꾸로 현업 전문가가 네, 이 최신 기술들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현업 적용성이 굉장히 좋으시구나. 네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렵고 복잡하게 푸는 IT 얘기들을 현업 입장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그다음에 정말 생존 경쟁에 있어서 도구로 네. 잘 활용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현업하고 이 테크놀로지하고 이제는 굉장히 이제 정말로 이제 확실하게 융합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최성훈 상무님과 또 PTC코리아 김상훈 지사장님과 함께 나눈 토크 영상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방송은 GPD 고서입니다. 자, 요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제 제조업 분야의 큰 패러다임 쪽을 몰고 오는 아이템이죠. 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전기차 이런 거, 전기 관련된 것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놀랍게도 중국 기업을 제치고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 커다랗게 사업 성장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DX 기술들을 써가지고 어떠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냈는지, 또 더불어서 PTC의 디지털 솔루션들이 거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PTC 코리아의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자, 먼저 제 왼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성훈 상무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조 IT를 총괄하고 있는 최성훈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PTC 코리아의 김상훈 지사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PTC 코리아 김상근 지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이 제조 PR을 총괄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PI 하면 딱 떠오르는 게 ERP거든요. ERP 할 때 예. PI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제조 PI라면 IT 부서도 있고요. DX 부서도 있고. 네. 제조 PI라면 어떤 영역을 좀 커버하시는 겁니까, 회사에서? 기본적인 IT 부서, DX 부서, 정보 전략 부서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역할은 다 비슷한데 좀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PI들은 제조 현장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 사람들의 니즈를 발굴하고 거기에 적합한 IT 솔루션을 발굴하고 구축해서 그래서 프로세스 혁신을 좀 리딩한다. 네.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메인하고 예. 테크놀로지를 예. 다 두루두루 잘 아시니까 맞습니다. 연결시키는 걸 하시는 거네요. 예.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기본의 IT 부서는 코스트 센터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돈만 쓰는 부서 그렇죠. 이 역할을 했는데 이제 제조의 현장을 스마트 혁신을 만들어 보니까 이제는 프라핏 센터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시작점. 뭔가 비즈니스 인앱을 시켜주는. 그런 관점에서의 이제 제조 PI로서의 역할을 좀 서서히 좀 잡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 만들어 달라고 하면 현장에서 그려주는 그 화면 그대로 만들어준단 말이죠. 느낌 오시죠? 네, 느낌 와요, 느낌 와. 그래 해주면 불편해서 못 쓰겠어요. 네, 그러면
아니 해달라는 해주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이제 이런 좀 약간 네. 이라면 이제 갑자기 올라오려고 그러네. 이제 PI는 현장 얘기 들어가면서 그 화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네. 진짜 현장에서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결과물을 이제 IT 개발 부서 예를 들면 뭐 CNS나 SDS나 이런 개발 부서에 던져주면 그 개발하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PI가 주도하는 게 저는 좋지 않느냐 이제 생각을 해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결국 자세가 참 중요한 거네요. 자세. 예. 네. 코로나 이후로 네. 굉장히 요새 크게 많이 변화의 혼동 시대인데 어떤 쪽으로 시장님은 국내 기업들한테 내가 이런 쪽에 좀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다면 어떤 쪽? 지금 이제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불확실성의 시대로 가고 있죠. 그렇죠. 코로나 뭐 팬데믹도 있었고 네네. 전쟁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재료 가격도 뭐 폭등하고 지금도 온고잉 중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온고잉 중이고 네네. 뭐 서플라이 체인도 완전히 그냥 뭐 엉망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예측이 못하는 상황이 이제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빨리 디시전하고 내부에 이제 이런 뭐 조직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제조 현장의 변화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키가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PTC에서는 하여튼 기업 목적이 제조 현장에서 보면 엔지니어링 부분이 있고 이제 제조가 있고 또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 이제 고객 관리 쪽이 있는데 이 전체의 이제 그 밸류 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이슈들을 이제 해결을 좀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밸류 체인의 기능들을 이제 향상시키는 이런 쪽인 이제 솔루션을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장 또 하나의 핵심인 부분이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제 협업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이제 가장 큰 또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PI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I 쪽에서 리딩을 해야 되는 것처럼 현업에서 나오는 이런 이슈들을 해결을 하려면 저항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IT 쪽에서 뭔가 하겠다 그러면 그거 우리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처음에 그냥 뭐 안 된다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제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커먼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면 이런 이제 협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IoT, 뭐 AR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등등이 이제 협업을 가능케 해주는 우리 PTC의 이제 핵심 이제 솔루션으로 자리를 이제 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한 환경이다 보니까 유연성과 애자일한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에 어떻게 제공할까 그렇죠. 고민하신 거네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지사님께서는 LG에너솔루션하고는 뭐 언제부터 어떤 인연으로 지금 오늘 상무님 이렇게 사실 모시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모시는 건 뭐 지사님이 뭔가 박사분이시고 뭐 5년간 공부해 스마트 시티도 네. 하시고 아주 뭐 인지십니다. 네. 근데 LG에너솔루션하고는 어떻게 이제 인연이 우리 가는 겁니까? 최성우 상무님은 사실은 LG 에너솔루션 오시기 전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사실 이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계실 때 저희 PTC 이제 본사에서 하는 행사에 네. 우연한 기회가 돼서 이제 같이 한번 갔었어요. 근데 가서 저희가 이제 그 솔루션 필러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엔지니어링 쪽이 있고 제조 쪽이 있고 이제 서비스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으로 보면 CAD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PLM이라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하는 이제 PLM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IoT가 있고 이제 AR이 있는데 우리 이제 행사에 가서 이게 이렇게 심리스하게 잘 돌아가는구나. 이게 동떨어져서 가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의 제품으로 디지털 스레드로 구성이 돼서 제조 현장에서 이제 적용됐을 때 베네핏이 굉장히 커지겠구나. 이제 그걸 이제 많이 느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 실제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타겟으로 했던 게 우리가 이거를 IoT도 적용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AR로 현장에 있는 인력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점검을 해야 될 때 가서 이제 매뉴얼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가서 현장에서 AR 기술을 가지고 증강을 시켜서 디지털 정보들을 실물에다 이제 증강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요거를 처음으로 트라이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한 5년 전인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거의 처음이죠.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성우 상무님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거는 하여튼 새로운 시도,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아낌없이 하여튼 고민하시고, 투자까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핸스 시키는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이제 잘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렇게 또 오셔서 팀을 맡고 계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아이템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식한 질문이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2000주 배터리만 하시는 건 아닌 거죠? 다른 분야도 있는 거죠? 예, 크게 이제
사업군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 배터리하고 네. 이제 소형 전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하는 ESS라고 에너지 저장? 예. 네.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존이나 HP나 대기업들이 기존의 어떤 UPS나 네. 발전기를 대신해서 그 배터리를 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그 사업을 벌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저장하는 거는 그건 뭐 이게 데이터 센터 같은 데다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예. 다른 데도 뭐 이게 가정에도 쓸 수 가정에서도? 예, 오. 비상 발전용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네. 앞으로 굉장히 그것도 유망한 분야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런 2차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다 리딩을 다 차지할 줄 알았는데 LG 솔루션이 전 세계 글로벌 리딩 그룹 중 하나이고 특히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을 제외하고는 또 글로벌하게 탑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뭐 어떤 경쟁력이랄까? 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성민 이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그냥. LG가 이렇게 현재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네. LG에서 한 약 30년간 배터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30년 전부터 미래 사업으로서 발굴을 했고 거기에 대한 튼 대장님의 지속적인 투자가 아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 전문가들이 혼연의 힘과 열정과 모든 그 집요함, 그 반드시 만들겠다는 이런 그런 어떤 열정이 이뤄낸 결과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상무님들 이력을 보니까 공급망 예. 쪽에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공급망 관련돼 가지고 에너지 산업이란 게 2차전지 배터리 가면 공급 원료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료 확보에 공급망 하고 그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어프로치하고 계신지 지금.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것만 전담하는 그 전담 부서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전 세계에 찾아다니면서 그 망을 계속 그 유지할 수 있게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이 뭐 중국 내에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에너지 솔루션 제가 보니까 뭐 유럽도 있고 예. 뭐 각 나라별로 뭐 권역별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뭐 또 그런 전략적인 어떤 어프로치 같은 건가요? 그런 것도? 근데 회사 차원에서 아마 그 고객사와의 거리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서 그리고 인력에 대한 네. 그 뭐 배치, 최적화 그런 것들이 필요. 부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겠지만 네. 뭐 중요한 거는 고객사들하고 가까이 있는 게 물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근접해 있는 거고요.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즈니스로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겠지만 그 상무님처럼 DX를 이제 뭔가 그 설계하고 하려면 훨씬 더 챌린지가 더 많이 다가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네. 다양한 그 권역에 있는 공장들 프로세스 같은 것도 다 전체 갈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슈는 없나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이제 해소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가 이제 많고 그 2차 밴더, 그 서플라이어, 2차, 3차 서플라이들에 대한 그 분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공급에 대한 일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는 없지만 IoT 컨테이너에다가 부착해서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까지 서서히 이제 해가면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이제 해칭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급망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IoT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급망 자체에 대한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무조건 그렇죠. 주관부에서 할 거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지빌리티를 확보하고 그리고 적기에 갈 수 있는 디스패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솔루션으로서 네네. 좀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LG는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디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들이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돼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오퍼레이션이 되느냐. 그래서 뭐 한국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뭐 유럽에 있는 공장도 품질이나 아니면 뭐 딜리버리 타임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KPI들이 이제 상향 평준화가 이제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를 이제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뭐 일부는 뭐 다는 아니지만 이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엔지니어링, 제조, 서비스, 서플라이 체인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현장에 있으면 좋은 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픽스를 해주는 이제 기술 요원들이 이제 뭐 한국에서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에다 두는 이유 중에 또 이제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교육. 왜냐면 또 이직률이 높아요. 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직률이 높고
그다음에 유럽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이제 상향 평준화 시킬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하고도 같이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죠. 네네네. 네.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한번 어떤 분야에 이제 어떤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좀 하나하나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IoT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PTC의 싱웍스 플랫폼을 이제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IoT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무님은? IoT는 하나의 연결이죠. 연결. 연결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 왜 IoT가 이제 필요하냐라고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DX,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은 다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의 핵심은 바로 이제 연결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왜냐하면 뭐 기계든 이제 띵이라고 하잖아요. 네. 띵이 이제 설비도 될 수 있고 뭐 자재도 되겠지만 기계도 말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기계도 말을 한다고요? 네. 기계 어떤 프로토콜로? 아니면 어쨌든 인간과 한국어로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 네. 상태가 네, 어떻다. 아플 것 같아. 네. 아니면 내일이면 이거 뭐야 뭐 파트가 죽을 것 같아. 이런 걸 스스로 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진규를 네. 보여준다는 우리 거죠.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바로 IoT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오. 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순간 네. 그 데이터 안에는 어디가 아픈지 어느 정도 심한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무님은 기계를 보면 굉장히 기계들을 다정하게 보시고 같아요. 쓰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어디 아프니? 어디 아프냐. 아니 기계를 천대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아, 좋습니다. 우리의 임직원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 기계가 항상 최상의 조건이 있어야 제품도 항상 최고의 품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하고 항상 연인 대하듯이 이렇게 네. 대화를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는 거를 다 알아듣는 순간 아, 우리 이 기계는 우리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아주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토카티에서 사실 IoT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예. 제일 쉽게 설명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LG 에너솔루션에 다양한 기계 친구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친구들하고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을 거고 예. 어떤 식으로 뭔가 우선순위를 예. 두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엔솔에 합류한 지가 한 3년 차 되는데요. 스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도입을 하셨고요. 네. IoT라는 부분을. 근데 과거에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PLC 대부분 설비는 이제 PLC라는 그렇죠. 방식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수정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일반적인 그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수십 대, 수천 대의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다 일일이 PLC를 다 수정하지 않으면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찾던 중에 아마 그 PT사의 IoT 띵우스라는 제품을 보니 그냥 장착만 하면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 장착을 해서 데이터를 쉽게 가져오게 되었고 이제 과거에 데이터를 갈급해하는 엔지니어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기술의 발전을 많이 주도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습득했냐면 일단 현장에 가는 거죠. 그리고 장비에다가 USB를 꼽아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수동으로 그냥? 과거에 네. IT가 연결 안 오케이, 됐을 오케이. 때는 그래서 와서 PC에다가 엑셀 띄워놓고 이제 엑셀 돌리면 맥스 100만 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엑셀이. 그렇죠. 이제 이상 되면 자르고 그 보통 한 뭐 몇 개 되니까 완전 노가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상무님 직접 해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 저 보니까. 많이 해봤죠. 디스플레이스. 왜냐면 현업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IT 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저희들 이제 또 밤새워서 또 도와주는 일도 좀 많이 있었지만 네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또 이제 여기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을 하나씩 장착하면서 폐가 안 들어가도 되고 자리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그 만들었다고 보시면 됐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선임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제일 먼저 이제 IoT를 도입하면 뭐가 좋을까부터 이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5년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굉장히 일찍 도입하신 거다. 일찍 도입했습니다. 굉장히 일찍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유럽의 공장을 실사를 갔어요.
이분이. 이제 현업에서 엔지니어들이 이제 어떻게 일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USB 꽂고 그냥 매뉴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전극 라인에서 이렇게 제품이 쭉 흘러가잖아요. 제품이 불량이 나고 난 다음에 알아요. 아. 뭐 20분, 30분이 지난 다음에 알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캐치가 돼야 그 이제 뭐 앞이나 이제 이후에 있는 제품에 뭔가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계의 상태를 아는 거네.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아프다고 네. 얘기하는 거를 나중에 하는 거죠. 아, 네. 예, 완전히 뭐 이제 병원에 가야 될 뭐 그 상황까지 이제 갔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띵웍스라는 이 IoT를 적용을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을 해서 야 정말 이 이제 문제점이 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게더링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업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한테 보여줬어요 이거를. 예, 무슨 기술을 쓰고 이제 이건 중요하지 않고 당신이 일하는 데 있어서 과거하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 도움이 되겠냐 그랬는데 현업 분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네.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에러나 이런 퀄리티 부분에서 굉장히 하여튼 줄일 수 있다. 수율도 좋아질 거. 수율도 좋아질 수 있고 뭐 생산성도 이제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거를 현업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박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기술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렇죠. 현업이 이해하는 이해할 수 그 있도록. 결과물을 갖고서 얘기한 거네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단편적인 이그젠플이지만 이 PI에서 리딩하는 되게 좋은 하여튼 샘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여튼 뭐 다른 공장에도 확산이 되고 있고 네. 네, 실제 현장에서 쓰면서 기업에 하여튼 베네핏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LG 솔루션이 이제 띵웍스 IoT 플랫폼으로 이제 데이터 플로우가 현장하고 이제 실제 그거를 분석하는 필요한 엔지니어하고 이제 연결이 쫙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심리스하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를 하시려고 해요? 지금 뭐 할 거냐? 네. 이미 또 준비돼 있죠. 네, 네. 이제 하고 계세요? 계획 중이에요?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이제 했죠. 그래요? 예. 뭐를요? 이제 그 다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분석일 것 같은데요? 예, 분석하고 당연- 예측일까? 그렇죠. 예, 당연하죠. 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설비별로 이제 이게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산재돼 있잖아요. 그렇죠. 분산돼 있고 수많은 PC들에 있다 보니 이제 한 설비는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설비와 설비 간 아, 그리고 공장과 공장 간에 이제 보려니까 이게 또 어려운 문제 봉착인 거죠. 뭔가 이게 컨텍스트를 보려면 예, 상황을 데이터를 끌어와서 어딘가에 또 음. 다 취합해서 PC에 돌리다 보니 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네, 이제 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제 엔소에서 제작한 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저희들도 이제 했는데 그 이름이 이제 다빈치라고 명명을 해서 다빈치. 예. 이름 잘 지셨다. 맞았죠. 네, 하여튼 맞았어요. 엔지니어들이 어. 이 다빈치 시스템에서 아까같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워크플레이스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고 네. 그 안에서 분석도 하고 뭐 비교 분석도 하고 이제 미래 예측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금년 5월에 이제 오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뭐. 네네. 그다음 그렇게 한 다음에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다양한 분석하고 하려는 부서 사람들은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수동으로 자기 일일이 좀 해야 되는지 이제 바로바로 자기 PC에서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돌려볼 예, 수 예. 있고. 결과도 시험도 그냥 다양하게 빨리빨리 해볼 수 있고. 그렇죠. 예. 뭐 그래도 이제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네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전사의 데이터를 다 모으려면 앞으로 한 2, 3년은 더 걸릴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예. 전사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게 분석을 하면 분석하고 아주 기업이니까 예. 기업이니까 뭔가 기업의 가장 전략적인 뭔가 우선순위 있는 곳의 것을 빨리 거기 적용해가지고 예.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 더 효과를 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분야는 어떤 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 분야가 이제 어쨌든 제조 현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수율하고 아, 수율. 그 가동률 향상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IT를 총괄하면서 이제 가진 큰 두 가지 운영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SCM을 잘 하는 거고 또 하나는 ECM. 네. 두가- ECM? 예, ECM이라고 엔지니어링 체인 매니지먼트. 네, 네. 그 하나 SCM은 잘 아시겠지만 네, 네, 그렇죠. 고객의 디맨드로부터 그렇죠. 받아서 생산 계획 수립하고 생산해서 납품하는 음. 요거에 대한 엔드 투 이력 관리, 엔드까지. 엔드 투 그렇죠. 엔드 네. 이력 관리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네. 서플라이 체인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해야 되는 네. 거고 ECM은요? ECM은 뭐냐면 이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설비에서부터 다빈치까지 아. 데이터를 수직으로 올라가는 아, 네. 그 체인을 하나의 ECM 체계라고 저희들 명명을 했고 근데 그렇게 그 두 가지 체계가
공정별 투입부터 촘촘하게 다 엮여 간다면 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구현될 수 있잖아요. 네네. 구현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ECM에서 가장 역할이 뭐냐면 제조 현장은 한 네 가지 점을 관리해야 됩니다. 뭐 어떤 회사는 네 가지 통이라고도 하는데 네. 하나는 뭐냐면 변경점. 변경점. 예, 변경점이라면 누군가 피시를 수정하잖아요. 네네. 수량을 수정한다든지 레시피를 수정한다든지 그렇죠. 그걸 누가 언제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이득 관리해야 되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변동점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설비 갖다 놓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흔들린다는 거죠. 아. 데이터가 온도가 네네네. 온도도 변동이 되죠. 오케이. 우리가 23도 설정해놨지만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23.5도, 뭐 22.5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변동을 우리 스펙 안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상 발생. 네. 이상 발생했을 때 빨리 캐치해가지고 조치하는 그게 있고 하나는 이제 불량 발생. 불량이 발생할 때 어떻게 빠르게 인지하고 조치하느냐. 이 네 가지 점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ECM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IoT로부터 올린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스펙을 끌어놓고 문제를 인지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 스레시홀드의 뭐. 예, 단계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니, 아니니, 그걸 이제 발견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통 오퍼레이터가 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온도를 조정한다든지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혹시 또 잘못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게 이제 자동 보정. 네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자동 보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발달된 아주 자율운영까지 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자동 보정을 해서 사람이 개입하는 거를 자동을 하는 그 역할을 계속 해 나가는 거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건 이미 발생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발생하기 전에 고장 예지라고. 네네. 그래서 아까 분석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아, 이런 조건이면 고장이 나겠더라는 고장 예지 단계. 예지 보정. 예지 보전 단계가 이제 최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것들이 다 완벽하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한 자율 운전. 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그죠? 양품만을 생산하는 똑똑한 공장. 네네. 이게 이제 저희 엔솔이 추구하는 그런 스마트 공장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 예지 보정을 예. 뭐 분야별로 좀 해보고 있으십니까, 실제로? 예, 그것도 주간 부서들에서 많은 트라이를 좀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빈치라는 시스템은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빈치가 계속 진화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AI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현장을 이제 고도화시키게 간다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아까지 두 가지 축, SCM과 ECM 이 두 네네. 축을 적절하게 IT 시스템으로서 메워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 저도 이제 그 관점에서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 PTC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벤더들이 강조하는 게 이제 IoT의 연결성 부분도 얘기하고 스마트 팩토리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싱글 소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뭐 저희 같은 벤더사도 그렇고 이제 학계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싱글 소스로 유지가 안 되면 제조 밸류 체인에서 엔지니어링, 제조, 서비스, 그 다음에 다시 커스텀 오퍼레이션을 도는 이 데이터들이 다 산발적으로 이제 돌게 되면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아무리 연결만 해놔도 소스가 틀려지면 그럼 버전 관리도 안 되고 정합성도 안 맞고 디시전을 어떤 거 가지고 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혼선이 이제 생겨서 사실은 이제 많은 솔루션 벤더들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싱글 소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IT 쪽의 전의를 보면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간과가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목적에 따라서 시스템들이 그냥 우수마발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소스 데이터는 똑같은데 관리하는 데이터, 표현하는 뭐 컨텍스트, 형태 틀리고 저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컨텍스트가 틀리고 똑같은 데이터인데 보는 관점이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혼선이 생기고 그래서 디지털 스레드나 뭐 DX가 이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싱글 소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작업이다. 그 네네. 설계부터 제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제조 쪽에서 나오는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큰 엔터프라이즈에서 보면 이 데이터도 있지만 설계 데이터, 그다음에 제품의 생명주기 데이터, 그다음에 제조 데이터, MES에서 올라온 데이터, ERP 데이터, SCM 데이터, CRM 데이터 이런 것들이 싱글 소스로 이제 운영이 됐고 관리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현재 상황은 한 어느 정도 레벨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그걸 맞춰 나갈지 그런 계획이 혹시 있고 하면 되게 시사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한 10년 전에 디스플레이 뭐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 형태로서 계속 구축이 되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별로 시스템 동일합니다. 솔루션은 예를 들면 PT가 가져왔어요. 근데 공장별로 다 다르게 적용을 했던 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싱글 소스라는 개념보다는 계속 고도화. 그 다음 공장은 이전 공장보다 더 잘 지어야 돼. 네. 또 더 잘 지어야 돼. 이제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제 뭐냐면 최신의 가장 BP 사례들이 기존 공장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이런 부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이제 디스플레이 MES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그 싱글 소스화하는 프로젝트를 한 3년에 걸쳐서 네. 7메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론칭해서 그 성공했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물론 운영 비용은 좀 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점은 뭐냐면 그 IT 비용 새로운 공장에 구축할 때 드는 이제 IT 애자일해지겠네, 굉장히. 애자일해지고 탄력적이고. 그 비용도 드라마틱하게 많이 줄어드는 네. 그냥 갖다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테스트하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그 좋은 저는 경험을 했었고 그 엔솔에 오면서 IT 가버넌스 관점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그 수립하고 이제 잡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MS는 다 싱글 소스로 지금 다 이제 운영하고 있고 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는 당연히 싱글 소스, 인스턴스 관점에서는 그 속도에 따라서 싱글 인스턴스 할 수 있고 멀티 인스턴스 사이트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싱글 소스는 유지한다. 이 정책을 네.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시스템에 대한 또 중요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어떤 기준 정보의 표준화라고 봅니다. 설비 명에 대한 아까 IoT에 대한 명에 대한 표준화. 네네. 하여튼 명이 장비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다빈치라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있지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니까. 네네네. 예를 들면 자 이거는 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갑이라고 컵이라는 그러는 예, 컵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CUP, 네, 어떤 네. 데는 C 이렇게 네. 부르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모든 그 시스템의 구축 베이스에는 반드시 그 기준 정보에 대한 표준화 이게 되어야지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표준화라는 것이 예. 예전에 표준이란 말은 되게 많이 나요. 예. 몇십 년 된 말인데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특히 표준이란 말이 자동화하고 예. 뭔가 지능화 예. 여기에 표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그죠?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현재도 지금 다양한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다양한 부서나 이런 데서 또 데이터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을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표준화를 위해서 거버넌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뭔가 지금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중요하게 여기서 작년에 이제 그 기준정보 PI팀이라는 팀을 이제 별도로 그 구성을 했고요. 네. 그 멤버들로 하여금 전사의 모든 기준정보를 지금 그 차이점 분석하고 표준화하는 그 활동을 이제 작년부터 뭐 시작했습니다. 네. 예. 아까 뭐 재상 말씀하신 그 싱글 소스라든지 네. 이런 기준 정보 이런 것들은 그 정말 이 리더가 어떤 그런 전략적인 진짜 자기가 어떤 확실한 그 공감을 하고 전략적 어프로치를 해야지만 그럼요. 이게 될 것 같아요. 예. 단순히 솔루션 갖고 해결되는 되죠. 건 아닌 맞습니다. 것 같아요. 솔루션은 이제 제 생각엔 데이터 기반만 만들어주는 거고요. 네네네. 스마트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네. 그런 기반을 가지고 결국에 이제 사람이 전략적으로 이제 결정을 아까 에너지 솔루션 이 분야에 배터리 분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결정은 사람이 한 것처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right information이 중요한 것 같고 right time, right person, right context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리더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설비에 들어가서 데이터 수집하고 연결하고 하는 일이 IT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싫어하는 그렇죠. 분야거든요. 또 표준화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 표가 안 나고 표도 안 나고 네. 그 어필할 때도 없고 네. 근데 안 하면 그렇죠. 회사가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냥 누구나 좀 하기 싫어하고 이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리더들이 그 멤버들에 대한 육성이나 좀 뭐 시너지라고 할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네. 해서 뭔가 동료를 해야지만 회사 전체의 수준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모님 그 팀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해 주세요? 그게요. 저는 한다고 하지만 또 삼겹살에 요즘은 임원들하고 밥 먹자 하면 좀 싫어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자유시간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뭐 카드 달라는 거. 자유는요? 네. 자유로네. 그래서 뭐 예, 그런 뭐 몇 가지 네. 계속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네, 네. 아마 만족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이제 리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큰 거죠. 예. 예, 그럴 때 뭔가 내가 일하는 보람도 있고 있는 거지. 나 뭐 하고 있는데 리더는 별로 이걸 좀 못 느껴. 하고 싶겠습니까? 어디 그 정말 표도 안 나는 거를. 예, 기존에는 이제 기존 업무하면서 기존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했던데 그래서 아예 요 작년에는 그냥 기존 정보 팀 이게 진짜 우리 중요하다. 라는 의미에서 팀까지 만들어서 이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합니다. IT 부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코스트 센터라는 이미지가 이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늘 드린 말씀 뭐 IoT도 도입하고 싶고 뭐 빅데이터 만들고 싶은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 부분을 승인받기가 아마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웬만한 부분들은 계속 이제 비용 절감이라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시다. 네. 그래서 아마 네. 고등학교 때 아마 뉴턴 물리 법칙, 네네. 네네. F는 MA라고 F equal MA. 네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네. 저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거. 저보다 좀 빨리 배우셨네요. 확실히 좀 뛰어나십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최근에 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F 힘이라는 거는 질량과 곱하기 가속도잖아요. 기업이 힘을 가지려면 덩치를 계속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덩치를 계속 키우려면 힘이 커집니다. 그렇죠. 규모가. 예, 규모가 있어야지만 커지는데 이 규모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네. 들어가야 되지만 네. 그래서 이 규모를 키운 거는 뭐 저희들의 역할이 아니고 어쨌든 뭐 경영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거보다는 A 에질러티? 속도입니다. 속도. 네, 속도. 네, 네. 속도를 올리는 방안이 중요하다. 네. 힘을 키우는 데는 네. 수작업을 해서 일주일 걸릴 걸 오케이. 1분 만에 한다면 그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IT다. 오케이. 그래서 FMA를 불러와서 이 A를 올리는 방법은 IT밖에 없습니다. 그게 SCM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게 MES가 될 수 있고요. 그게 빅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논리를 잘 만들어서 네. 타업을 설득하면 어떨까. 그런 좀 얘기를 좀 어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FMA. 상무님 버전이세요, 이거? 예. 최상무님의 법칙은 특허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FMA. 아니 그 책에 나오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거. 네. 그렇죠. 왜냐면 탑팀이나 뭔가 의사결정권자들은 F가 중요한 거잖아요, F. 예, 그죠? 예. 뭐 M으로 가든 A로 가든 예, 예. F가 되면 되는 거니까 예.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예, 표현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IT가 아마 한 2주 전에 뭐 이제 그룹사의 CEO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현장을 돌려보시고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IT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재상무도 공장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갑자기 왜 공장장입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네. 이런 거예요. 현장은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니 네. 재상무는 이제 버추얼 공장장을 할 수 있다. 버추얼리 공장장을 하면 아이씨.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해가지고 저한테 또 새로운 또 충격. 네. 많이 되네요. 많이 되네요. 나의 경력도 이제 버추얼 공장장을 한번 도전해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시인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만큼 IT에 대한 인정을 해주시니까 또 한 번 더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그 상무님은 거의 한 30여 년간 그룹사 아니면 기업의 전체 총괄 대표나 아니면 오너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계속해서
만나보시면서 얘기하시면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이런 말씀하신 새로운 디지털 혁신에 이런 걸 말씀하시면 그 받아들이는 수용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뭐 격세지감이랄까요? 네. 한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어.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해야 된다고 오히려 이제 이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제 네. 역으로 좀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LG 그룹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많이 앞서가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는 IT에 뭐 상명이처럼 IT 총괄하신 분이 아니고 IT 뭐 중간관리자나 IT 하신 분들, 기술을 아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위에 최종 의사결정자가 이제 지금 디지털에 대한 이런 넓어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런 기술을 단순 기술로만이 아니라 아까 FA과 MA처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잘 표현만 잘하면 예전보다 굉장히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세상이 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최상훈이 꿈꾸는 아까 이제 버추얼 공장 얘기가 나오셔서 그거를 아이디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버추얼 세상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제 메타버스의 트렌드랑 함께 그 이제 계획이 있어서 그걸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업계에서는 사실 최초거든. 제가 이제 들어본 중에는 최초였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좀 이렇게 오늘 풀어주시면 네네. 네, 좋은 선물 보따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는 마시고 그 그냥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다음 기회에 불러주시면 네네. 아니 근데 메타버스 얘기 나오니까 궁금한데 아니 PTC가 뭐 메타버스 관련된 거 PTC 뭐 그런 거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메타버스의 핵심은 1인칭이 아니고요. 네. 수많은 직원과 고객들이 한 플레이스에서 그렇죠. 한 공간에서 같이 쉐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B2C 쪽으로 보면 그냥 일반 소비자들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나와 있는데 B2B 쪽으로 이제 고민하는 메타버스 업체는 없어요. 근데 이제 PTC하고 이제 저희 파트너가 이제 개발을 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출시가 그래요? 된 거. 그다음에 이미 적용도 지금 한 군데 됐고, 예, 한 거는 기존의 AR 작업은 이제 작업자 현장에 나가서 디지털 뭐 이런 정보들을 실물에 증강시켜서 뭐 이제 효율적으로 그렇죠. 생산성 있게 일하는 이게 다였는데 그건 이제 1인칭 시점에서 이제 바라봤던 거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그 모습과 액티비티들을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직원들과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네네. 그다음에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 지시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도 들어와서 품질 검수를 한다 그러면 내 제품이 네. 어떤 상태로 품질 검수가 되는 지금은 모르거든요. 들어와서 이제 같이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작업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죠. 아까 네. 막 이제 버추얼 팩토리를 이제 CEO 분이 말씀하셨는 이제 그런 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형태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네, 한 네, 5년 안에. 그래서 지금 실물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제조와 서비스 분야가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이게 메타버스 상으로 올라가고 모든 IT, OT 데이터가 메타버스랑 민글이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지역 데이터, 뭐 스페이스 정보 이런 것들까지 이제 들어오면 그러면 명실상부는 사실은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생기는 거고 가장 큰 이제 장점은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유 현장에 가보면 이제 고령화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령화되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는 이제 사장되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제가 그 알기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고유의 노하우를 어떻게 암묵적 자산 같은 것들. 자산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실은 이제 대기업, 제조기업들이 지금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건데 너무나 아까운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이제 기업 현장에서 내재화시킬 것이냐. 이것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을 이제 교육시킬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메타버스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고, PTC가 이제 유일하게 B2B 쪽에서는 AR, IoT 기술, 그 다음 CAD, PLM 기술 가지고 메타버스를 B2B 향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LG하고도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지금 이름이 뭐예요? IMAX라고요. IMAX? 예,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AR 익스피리언스 IMAX라고. 잘 지었네, 이름을. 네네. 그래서 네. 산업 현장에 이제 적용이 되고 유스 케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때 다시 또 한번 불러주시면 네네네. 그거 가지고 또 자세한 설명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TC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 이런 점이 정말 그렇죠. 마음에 드는 거 포인트 하나 뭐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PTC뿐만 아니라 뭐 다스토나 뭐 네네. 지멘서나 그 뭐 유사한 아마 경쟁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PTC의 장점이라면 진짜 실무를 좀 해본 멤버들이 와서 지금 같이 고민해주고 좀 같이 문제를 풀어가고 이제 그런 영업 방식, 네. 뭐 영업 방식은 아니라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메인에 대한 도메인 이해도가 더 예, 높다는 거네요. 예,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솔루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하지만 아마 메타버스가 우리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 1차원, 2차원, 네네네. 3차원, 4차원, 이제 다차원 세계가 이제 막 메타버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기까지는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어떤 제조 현장을 혁신하고 제조 현장의 생산 수율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게 네. 아마 좀 제가 같이 일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PTC의 밸류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안 좋은 점도 얘기해요. LG 에너지솔루션이랑 같이 이제 일하시면서 네. 하시면서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런 점이 정말 이 회사 일에서 좀 글로벌하게 리딩하는구나 하는 거 하나가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저는 이제 뭐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뭐 에너지 솔루션 이제 다 같이 한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켜봤는데 네. LG의 큰 장점은 이런 IT 기술, 디지털 기술에 대한 리스펙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식스 시그마 뭐 이제 이런 그 PI를 이제 그렇게 이제 호칭을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아까 이제 싱글 소스 그다음에 기준 정보에 대한 통일화해서 글로벌 오퍼레이션으로 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지금까지 뭐 몇십 년간 이제 해오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ERP가 됐든 MES가 됐든 여러 가지 기관기 시스템들이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딱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엄청나게 사실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PI 활동들을 꾸준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반들은 이제 잘 닦여 있는 그런 그룹이 이제 LG가 아닌가, 특히 네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모님 앞으로 이제 제조 PI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다양하게 이제 뭐 사업을 또 다양하게 할 텐데 그걸 위해서 앞으로 이제 뭔가 생각하시는 앞으로 이런 쪽을 좀 더 이제 고도화시키겠다 아니면 더 발전시키겠다 하는 거 있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IT라는 부분이 사람에 비유하면 혈관이나 신경망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혈관이 흐르지 않으면 어느 부분은 죽잖아요. 네. 세포가 죽고 죽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 현장에 있는 하나의 띵까지 다 연결하는 그것을 저는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게 IoT든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든 그래서 현장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 좀 그 제조 현장을 만들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나 정보화, 진호화 이러한 공장을 가지고 원격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드는데 IT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네,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 우리나라 그 단장님하고도 인터뷰하면서 그분의 마지막으로 엔딩에서 물어본 게 단장님 꿈이 뭐예요? 하니까 지금 상훈이 비슷하게 자율운영 공장을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그 상훈이 그 자율운영되는 그런 이제 그 공장이 실제 현실화되는 것이 앞으로 한 몇 년 후 정도면 그런 게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 네, 아유 그냥 10년? 10년 한? 10년? 5년? 그게 전체 공장을 만들기는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네네. 그 특정한 분야는 오케이. 3, 4년 내면 가능하지 않을까. 5년 이내? 5년 특정한 네, 능력을 네, 네. 고정해 산다면 그 부분은 아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최상무님 듭니다. 조금 더 열심히 했지만 한 2년 안에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저, 힘을 내시면 사모님, 어떻게 해치는지 사모님, 이게 이제 앞으로 뭔가 이제 이게 디지털 혁신을 잘 하려면 실제로 이제 제조업 간에는 특히 이제 현업분들하고 이렇게 기술을 잘 아는 하고 콜라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상무님 이제 그쪽을 두루도 잘 아시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전문가들하고 콜라보할 때 현업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또 하나는 또 디지털 전문가들한테 현업이랑 일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 관점을 하나씩 좀 팁을 주신다면. 그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보고할 때 데이터를 아마 어디선가 가져와서 보고할 건데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그게 이제 리더들한테는 보고를 가져오면 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획득했어요라는 질문 한 번만 던져주세요. 아, 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뭐 USB로 가져갈 수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스템이 없다. 시스템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IT 부서에다 요청해라. 빨리 올려서 네네. 올려달라고 해라. 하는 얘기를 계속 좀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지 바뀌거든요. 네. 뭐 IT 부서가 있다고 하지만 현장 곳곳 어떻게 일하는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만 해주면 그 속도라는 게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좀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IT 부서에게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역량이 뭘까? IT 부서가 가진 역량이 뭘까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회사는 IT 부서가 있고 또 개발은 개발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현업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T 부서는 그러니까 개발자하고 비교하면 좀 개발이 좀 스킬셋이 좀 부족하고 또 현업이 하고 붙으면 도메인 쪽에 좀 도메인 널리지가 조금 미흡해서 항상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애매한 이런 포지션. 그러니까 그 애매함을 이제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우리 멤버들한테 요청하는 거는 IT PI 멤버의 핵심 역량은 뭐냐면 자 현업은 텍스트로 말을 한다, 말로 한다, 네. 텍스트 한다 요구 사항을 오케이. 그죠? 네. 뭐 이거 만들어 주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개발자한테 가기 전에 그걸 갖다가 그 설계하는 능력, 화면 설계하는 능력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STT, 스피치를 텍스트 바꾸지만 현업이 얘기하는 텍스트 글을 시스템 화면으로 만드는 이 스킬셋만 가진다면 네. IT와 현업 사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 가든지 간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네. 열릴 거다. 이렇게 좀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아주 진솔하게 꾸밈없이 본인 생각도 많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잘 보셨죠, 여러분? 네, 이제 Q&A 시간을 하겠습니다. 최 상무님, LG의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질문들은 아무래도 지상무님이 하긴 좀 그러니까, 그죠? 네. 그것들은 나중에 최 상무님께서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또 답글 남겨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답글 남겨주시면 아마 개별적으로 이메일이 갈 겁니다. 그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또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라든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설문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병동님께서요.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자산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을까요? PTC의 뷰포리아를 가지고 숙련된 기술자가 현장의 초보 기술자에게 기술 지원 형태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뭐 일단 유사 제품 중에는 이제 저희 제품 중에 뷰포리아 제품군 중에는 이제 뷰포리아 익스퍼트 캡처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뷰포리아의 증강현실 기술 자체를 이용하는 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몇몇 솔루션하고 뷰포리아 그 스튜디오라고 하는 증강현실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갖고 있는 사례 중에는 이제 그 제약회사죠, 파이자 같은 경우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규정상으로 SOP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을 워드 문서 형태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뷰포리아 익스퍼트 캡처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그대로 레코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레코딩을 하면 그 기록이 작업한 현장의 위치 정보를 포함해 가지고 그 흔적이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임자들 또는 그 작업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증강현실식으로 또는 워드 문서 형식으로 자동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위치 정보까지 거기. 네네. 일단 위치 정보는 이제 타블렛에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뭐 MS 홀로렌즈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홀로렌즈 자체가 제공하는 공간 인식 기술들을 이용해서 네네네. 그 실내지만은 그 공간의 포지션 정보가 같이 기록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 포함해서 기록은 증강현실 기술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는 것들은 증강현실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서 형태로 자동 전환해서 배포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그 숙련 기자의 어떤 노하우를 기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숙련자가 잘 기억했다가
메모를 남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방법들을 증강현실로 이렇게 대체한 그런 제품이 있고 사례도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영상은요, 며칠 내에 유튜브에 토크IT 유튜브 채널에 토크IT 치시면 나오거든요. 토크IT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그때 오늘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 몇 년치 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사모님 오늘 이렇게 질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질문들 보시면서. 네, 일단 그 최성훈 상무님의 이렇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네. 제가 그걸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많이 반성을 해보는 부분인데 네. 확실하게 현장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갖는 그런 현장적인 어떤 용어는 절대 어렵지가 않다. 생생함. 예, 그렇죠. 그냥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IT적으로 너무 어렵게 풀어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질문의 내용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예, 대충 질문을 딱 보니까, 이분은 현장에 계시구나. 네. 이분은 현장에 계시지 않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이, 네네네. 예, 질문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간결하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간결한 질문이 훨씬 더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계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질문의 폭이 되게 이렇게 다양하고 넓구나 이렇게 네. 좀 이해가 됩니다. 자, 박일규님께서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현장이 매우 넓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PTC의 IIoT 솔루션 도입 검토할 때 활용 가치 판단을 위해서 어떤 사전 절차와 검증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하고요. 사전 예측과 검증 과정 후에 의사결정에 플러스 요인이 된 부분과 기대에 미입했거나 차이가 났던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질문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입장도 있으시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에서 실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셨던 기준은 제가 답변 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단 우선 오늘은 제가 저희 PTC가 에너지 솔루션에서 저희 그 띵워스 솔루션 플랫폼을 도입할 때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19년도 당시에 아마 저희가 첫 제안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처음에 제안해서 한 번에 딱 결정하신 게 아니고요. 한 5번 정도의 실제적인 그 POC 기술 검증,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제안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띵웍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는 이해를 못 하셨고요. 왜냐하면 저희 기준으로 설명드린 건 이해하기가 어려우셨던 거죠. 왜냐하면 현업에 계신 분들의 입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업무 중심으로 답을 원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몇몇 주제를 받아서요. 실제 되는지 봅시다. 라는 것들에 대한 POC를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POC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게 아니고요. 짧은 건 2주 정도 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긴 거는 한 달 정도 잡고 했었는데 한 달을 잡아도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전 세팅하고 뭔가 그 분석하고 하는 행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 대부분의 POC는 기술적인 건 다 2주 이내에 다 적용하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이 뭐냐면 현장에서 쓰고 있는 실제 설비가 있는데 그 데이터의 값을 정말 짧은 기간에 받아서 볼 수 있는 거냐. 네. 일단 그런 현장의 장비를 연결하거나 하는 POC를 할 때는 우선은 대부분 이제 자동화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앞에서 PLC 부분의 프로그램들을 같이 병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거 없이 기존에 쓰고 계시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저희가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런 POC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한 5번 정도 그런 검증 과정을 좀 거치셨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부에서는 판단 기준들이 분명히 있으셨는데 마지막에 했던 POC 플러스 파일럿 수준이죠. 그게 이제 저희가 해외에 있는 폴란드 공장의 설비를 원격으로 연결을 해서 한국에 있는 저희 관리팀이 그 폴란드에 가지 않고도 43대의 설비들을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동작의 상태를 보일 수 있도록 해드렸던 것들이 이제 거의 마지막 파일럿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성민 오늘 아무래도
지금 11시니까 네네. 약간 좀 짧고 진하게. 알겠습니다. 네. 자, 선명아님께서요. 엔솔의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에만 PTC 플랫폼이 적용되었는지 아니면 기존 시스템을 PTC 플랫폼을 완전히 대체하였는지요?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 솔루션의 플랜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다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는 기존의 시스템을 빼내고 저희 제품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환경들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적인 측면으로 PTC 제품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적용돼서 보니까 몇몇 그 구성들은 상당히 현업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좋아하시는 구성의 내용들은 별도로 또 그 표준 형태로 패키징이 돼서 신공장이 생성이 될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부 완성이 돼 있는 공장들은 보완적인 측면으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신공장들은 뭐 새로운 솔루션으로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재민님은 아이고 박일규님께서는 PTC IIoT 플랫폼 피처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현장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구축 시 커스터마이징이나 추가 개발이 필요했던 부분들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에너지 솔루션에 적용된 저희 PTC 그 띵웍스 플랫폼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ISA 95 모델에 5가지 레벨이 있으면 그 5가지 레벨 중에 센서적인 역할을 빼고는 모든 것들을 IT와 OT적인 역할을 다 커버를 합니다만, 우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용 장비를 연결을 하고, 연결된 장비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띵이라고 하는 표준 데이터 모델로 만들고, 그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해서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각화할 수 있는 그 대시보드들을 만드는 거에 주 활용 용도로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띵웍스 플랫폼 자체는 그 솔루션은 아니고요. 그 일종의 개발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코어가 되는 그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도메인 날리지도 포함해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의미가 없고요. 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개발을 합니다만, 장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 활용 코어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앱을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활용도 높은 것들은 띵 모델을 만드는 거, 설비를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그 UX 레벨로 만들어주는 그 앱들을 개발하는 거, 예,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하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용송님께서요. AR 증강 기술을 도입해서 글로벌 공장의 운영에 활용하기 적합할 것 같은데 AR 기술 적용하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의 초기 조건이 궁금합니다. 일단 AR 기술을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손으로 입력한 데이터들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기계적인 활동, 프로세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 데이터, 결국엔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요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인 거죠. AR 기술은 이 데이터를 발생하는 원천 기술들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 요건의 기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R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 자체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AR 기술 안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산업용으로, 특히나 이제 이런 교육이나 컨슈머용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AR 기술을 적용한다면 더더군다나 그 산업용 데이터들이 그 기반이 디지털 데이터들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혜진님께서 스마트 팩토리 성공 요소가 무엇일까요? 기존 적용 방식과 다른 점이 어떻게 되는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효과 측면에서 ROI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질문이 상당히 좀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광범위한 질문으로 이해가 되고요.
여러 가지 성공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크게 나누면 이제 기술적인 요소하고 조직의 운영, 기업의 문화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LG 엔솔의 최성훈 상무님이 생각하시는 모습은 좀 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이제 저희 PTC가 이제 DT라고 하는 DX라고 최근에 얘기하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기술을 가지고 분명히 실생활을 바꿀 수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만 그 기술을 현재 실생활에 맞춰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어지는 실생활에 맞출 수 있도록 그 기술이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그 기술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실생활의 모습이 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바꾸려는 목적으로 그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의 또는 그 조직의 문화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그 관점은 기술을 적용해서 자동화를 잘했다가 아니라 자동화가 잘 된 기술 위에서 어떠한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의 운영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엔 그 모든 게 다 잘 민글이 돼서 아우러져야지 스마트 팩토리로서의 성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 측면에서 ROI를 계산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기술을 잘 적용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떠한 성과 목표에 잘 미트해서 성과 목표를 만들어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 목표를 독려해 줄 수 있는 결국에는 이 경영진 하이 레벨의 메시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일단 최용석, 박일규, 조병득, 박혜진 이 네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고요. 최용석, 박일규, 조병득, 박혜진 또 나머지 6분은 저희가 추후에 추첨해서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도 상무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맞추면 할까요? 네. 네. 사실 뭐 저희 PTC가 기획했습니다만 저도 덕분에 저희 최성훈 상무님 같이 그 현업에서의 그 잔뼈가 굵으시고 그다음에 내공이 상당하신 분의 그 생각을 사심없이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최성훈 상무님은 저희 여러 가지 제안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만나 뵙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개인적인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쉽진 않은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참석해서 이 내용을 보신 여러분들도 실제 업무에 그 현업의 경험을 갖고 계신 이런 그 내공이 있으신 분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업무에 잘 도움이 되셨을 이런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좀 많은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네. 이 금요일에 맞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그죠? 네. 그게 딱딱하지도 않고. 네. 네. 자, 여러분들, 남은 이제 이번 주말 이제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주제들이 있으니까 토크하이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사연 녹화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토크하이트 유튜브 채널에서 기존에 있는 것들 몇 년치 잘 또 이렇게 편집된 것도 많이 있으니까, 미싱된 것들은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남은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